자, 전기와 자기 오늘 첫 번째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끔 검은색 바지를 입는데 검은색 바지를 잘 안 입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먼지 같은 것이 달라붙으면 너무 확연하게 먼지가 보여.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검은색 바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왜 검은색 바지가 아무래도 다른 색보다는 이제 먼지가 달라붙는 게 색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검은색 바지가 그렇긴 한데 왜 바지에 그러한 먼지 같은 것들이 붙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관련된 것들이 해당이 되겠다. 이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이러한 정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지가 달라붙는 거다거나 선생님이 자 여름 동안에 차지 않았던 팔찌를 끼고 있어. 이 팔찌 그리고 지금 시계도 차고 있어. 시계 고장났어. 안 가. 고장난 시계 왜 차고 다닐까? 정전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면서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데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차 문을 만진다거나 문고리를 만진다거나 했었을 때 스파크가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그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리고 선생님 굉장히 예민하거든. 그 전기에 대해서 전기에 오는 거, 그 정전기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지금 정전기 방지 전용 그 팔찌야.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매번 겨울에 건조할 때 쓰고 있거든.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전기들이 어떤 건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원자 얘기를 했고 분자 얘기도 했고 이온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도 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 얘기가 이제 먼저 하게 될 거야. 전기에 발생할 때 먼저 원자 얘기를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원자는 중심부에 원자핵. 여기 그림이 여기 있네. 원자의 구조를 보면 중심부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어서 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이 전자 개수 다 합쳐져서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원자라는 애는 어때? 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치? 원자핵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어. 전하. 그리고 이 전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자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 마찰 과정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찰이 뭐야?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비빌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마찰을 했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물체의 원자핵, 여기에 있는 원자핵 서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특징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원자핵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전자는 움직이니? 움직이지. 전자를 뺏기면 나는 뭐가 돼? 내가 원자야. 네. 전자를 뺏겼어.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양이온이 되지. 네. 전자를 얻어오면 음이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자는 줬다가 뺏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띤 알갱이야. 그리고 매우 가볍기 때문에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마찰 전기를 배울 건데 마찰 전기 쉽게 뭐냐면 마찰을 했었을 때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게 마찰 전기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어떠한 물체와 다른 물체가 이렇게 서로 비비면 이 물체와 이 물체에 있는 원자핵은 서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기 있던 전자, 여기 있던 전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니? 원자는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원자핵의 전하량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건데 얘가 마찰 같은 그런 충돌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원자핵이 플러스 4야. 그런데 전자가 4개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전자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얘는 뭐니? 전자가 3개가 존재하니까 이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겠지.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야. 이번에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어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돼? 5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게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서 얘기를 할까면 마찰전기라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전기 말 그대로 어떠한 물체를 마찰을 했었을 때 생기는 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 여기 잘 봐봐. 뭐라고 적혀있니? 서로 다른 두 물체라고 했어. 종류가 다른 물체를 서로 마찰을 시켰다라는 게 마찰전기의 정의의 시작이야. 네. 같은 물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게 되면 마찰전기가 발생하여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야. 설명을 해줄게. 그런데 얘는 정전기라고도 한다. 마찰전기와 같은 뜻이 정전기야. 자, 선생님 움직여. 움직이는 걸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가다가 멈춰 정지를 했지. 그 정지했을 때 그 정이야.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전기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전기 기구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라고. 실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자가 흐르고 있을 건데 얘는 동전기라고 할 수 있지.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동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찰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이동하지 않는 전기, 발생한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정지에 있는 전기다. 같은 말, 마찰전기, 정전기 같은 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전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찰전기가 왜 생기냐라는 거지. 마찰전기의 원인을 알아보면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지르게 되면 여기에 전자가 여기에 있던 이 물체에 있던 전자가 서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했어. 이 충돌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그러면 한쪽에 있던 전자가 다른 물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찰전기는 마찰 과정에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뭐가 이동을 한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 이온 얘기랑 똑같겠네. 이 물체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전기적 성질이 뭐가 돼? 플러스가 될 거고 이 물체는 뭐가 돼?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겠지. 이렇게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달라지게 되지. 균형이 깨져서 물체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찰 전기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한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다. 왜 그러냐면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서 서로 마찰을 하면 전자가 얘는 둘 다 지금 중성이겠지. 네.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랑 같을 텐데 얘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했다. B로 이동을 했다면 얘는 플러스 전하량을 띌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겠지. 네. 혹은 서로 다른 전하량을 띄어 이번엔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마찰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이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량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게 되는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 띠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즉 중성이라고 하면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전하를 띠지 않아. 그런데 대전된 물체 즉 마찰을 해서 어떻게 돼? 한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량 한쪽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한쪽 어느 한쪽이 크므로 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중성인 물체가 전자를 잃고 혹은 전자를 얻어서 중성이 플러스 전하를 갖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이러한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 우리는 대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러스 대전체다라고 하면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마이너스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무풍선을 혈가죽으로 한번 마찰을 시켜볼 건데 마찰을 하기 전에는 털가죽은 중성이야. 네. 중성. 고무풍선도 마찰하기 전에는 중성이야. 쉽게 모식도로 그러게 되면 자 원자핵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 네. 털가죽으로 봅시다. 원자핵이 6개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6이지. 그러면 전자 몇 개가 있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를 가지니까 어때?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고무풍선도 보면 플러스 6 전자가 6개니까 마이너스 6 둘 다 중성이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둘 다 중성인데 이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을 서로 이렇게 막 비벼보자라는 거야. 마찰을 시켜봤더니 여기 털가죽에 있던 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고무풍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찰 후에 마찰 전에는 전자가 6개였는데 이 전자가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니? 여기 고무풍선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마찰 후에는 털가죽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겠지. 네. 반면에 고무풍선은 전자를 3개를 얻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6, 마이너스 9 해서 전체적으로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됐니? 네. 어렵진 않지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성이었었던 두 물체를 비벼서 대전이 돼서 결과적으로
털가죽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야. 여기는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지난 시간에 이온 얘기를 보면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했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거야. 네. 이렇게 중성이었던 물체를 서로 비볐더니 하나는 플러스로 네. 대전이 된 대전체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된 대전체가 됐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때가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더니 하나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떠한 물체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어떠한 물체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냐라는 거지. 네. 그거를 오른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열이라고 얘기를 한 것 여기 한번 봅시다. 대전열이라고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체를 마찰했을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은 거야. 네. 그래서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런 순으로 쭉 배열을 해놨는데 여기 봐봐. 여기 일렬로 해놓을게. 여기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라는 거야. 즉, 이 순서대로 서로 마찰을 시키면 털가죽하고 유리를 서로 마찰을 시켰다라면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 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고 유리는 이쪽은 마이너스 쪽이니까 네. 유리는 결과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라는 거야. 네. 그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야. 그러면 털가죽하고 유리하고 서로 마찰을 시키면 털가죽은 플러스고 유리는 마이너스라고 했어. 그런 반면에 지금 유리는 뭐야? 마이너스 대전체가 됐잖아. 유리하고 명주를 서로 마찰을 시키게 되면 유리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대전체로 대전이 될 거고 네. 명주는 마이너스 대전체로 대전이 될 거야. 네. 명주하고 나무하고 하면 누가 플러스야? 명주하고 나무하고 하면 명주가 플러스. 명주가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고 즉 전자를 잃을 거고 나무는 전자를 얻을 거야. 그럼 얘는 유리하고 플라스틱하고 서로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유리가 플러스. 그렇지. 유리가 플러스, 플라스틱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털로 유명한 손도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여기 막 에버나이트도 들어가고 막 하는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털로 유명한 나무, 고, 플라스틱 해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결국엔 뭐야? 전자를 잃기 쉬운 녀석이고 이쪽은 뭐야? 전자를 얻기 쉬운 녀석이라고 하니까 요 대전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전기를 어디에 이용하냐면 자동차 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겉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도장이라고 하는데 이 페인트 입자를 뿌리는 게 결국에 정전기 때문에 정전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저 프린터네.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전기를 이용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따가 저쪽에 나가면서 한번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면서 봐봐. 바깥에 있는 공기청정기에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먼지가 가서 달라붙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전기를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방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성이었던 두 물체를 서로 다른 물체 두 개를 마찰을 시켰더니 얘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즉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잡아당길 수도 있고 밀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전기력에는 미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 자, 전기력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지. 인력. 인력이 먼저 나오네.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 그런데 누구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느냐라는 거야.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전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끼리 서로 어떻게 되니?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게 된다. 전기력 중에 인력. 잡아당기는 힘은 뭐야? 서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가 다를 때 서로 잡아당기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청력 봅시다. 청력이라는 것은 밀어내는 거야. 배쳐간다라고 한, 나 너 오늘부터 배쳐갈 거야. 내 옆에 오지 말라는 거야.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청력은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둘 다 플러스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 전하면 서로 밀어내게 될 거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약간 자석 같은 자석이랑 똑같지. 자석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잖아. N극과 N극 서로 밀어내고 S극과 S극 서로 밀어내지. 그런데 N극과 S극 다른 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한다. 전기력도 마찬가지야.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밀어내고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끌어당기게 된다라는 게 요 전기력의 방향.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극끼리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는 청력, 다른 전하끼리 잡아당기는 인력, 이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전하 사이의 거리와 전하량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하 사이의 거리, 즉, 요 봐봐. 이쪽 전하와 이쪽 전하 사이 거리가 어떠니? 가깝지. 이만큼 차이밖에 안 되고 여기는 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러면 지금 플러스 전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할 거야. 둘 다 위아래. 그런데 전하 사이가 여긴 가깝고 여긴 전하 사이가 멀지. 그러면 전하 사이가 가까울수록 여기에 작용하는 밀어내는 힘, 전기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니? 네. 이렇게 전하 사이가 가까우면 더 큰 전기력이 작용한다. 밀어내는冲력이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거리가 일정해. 거리가 일정한데 전하량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면 이걸 조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3이라고 해서 플러스가 3개, 플러스 2개, 플러스 2개. 누구야? 전기력이 플러스 3개짜리가 더 크겠지. 자, 이 전하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이 전하의 전하량이 큰 아이가 작은 애보다 전기력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네. 어렵지는 않은 거야. 자, 이렇게 전기력은 전하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거리가 같다?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서 전기력의 크기가, 전기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탐구 더하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대전체 사이. 대전체. 네. 대전체는 뭐야? 대전된 물체라고 했어. 네. 전하를 띠게 되는 물체 대전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전하량에 따라서 이 실에 기울어진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탐구 더하기를 한번 보자. 전기력의 크기. 일단 전하량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같아. 전하량이 같은데 다만 이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아까 위에서 같은 전하량을 띠고 있었을 때 그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더 큰 힘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 이 각도가 이 각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네. 자, 이번에는 이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왼쪽의 경우에는 전하량이 플러스 3, 플러스 3 여기는 전하량이 플러스 1, 플러스 2 왼쪽이 전하량이 더 큽니다. 네. 그랬더니 실에 기울어진 각도가 여기 전하량이 작을 때 작은 애들보다 작은 대전체보다 큰 대전체 사이의 각도가 더 크다. 바꿔 말하면 거리가 같더라도 대전체의 전하량이 크다. 전기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체크.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뭐니?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니? 네. 원자핵과 전자. 자,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까닭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맞니? 네.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전하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네.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동하여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된다. 맞니? 네. 그 다음 전기력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서로 다른 전하 인력이 작용하게 될 거고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는 원자의 구조. 나는 결과적으로 에버나이트를 문지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버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전열 중에 맨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보면 될 거야. 아까 무슨 고무 나오고 나무 나오고 했었을 때 에버나이트는 더 오른쪽 마이너스 쪽으로 에버나이트가 위치를 하고 될 거고 에버나이트. 그에 반해서 철가죽은 어디니? 플러스 전하. 오늘 마이너스 전하. 대전열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원자핵이 원자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원자는 항상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커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아? 아니지. 항상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
전자를 잃을 때도 있지만 에버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전자를 네. 얻어오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는 원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서로 잡아당기게 돼 서로 마찰을 시키면 얘는 플러스로 대전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거니까 서로 다른 전하를 띠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맞겠고. 혈가죽과 아이보나이트를 마찰하는 동안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가 어디로? 혈가죽에 있던 전자가 에보나이트로 이동을 하게 된다. 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물체를 마찰할 때 마찰하는 물체에 따라 물체에 대전되는 전하가 달라진다. 왜냐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 유리 같은 경우에 혈가죽하고 비비면 마찰을 시키면 얘가 전자를 얻을 건데 유리하고 에보나이트를 마찰을 시키면 전자를 얘는 뺏기게 되는 거지. 네. 마찰하는 물체에 따라 물체에 대전되는 전하가 달라지게 된다가 이런 경우가 되겠지. 네. 자, 그림과 같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면 머리가 부스스해질 때가 있대. 네. 마찰. 자, 선생님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 머리카락이 보이거든? 자, 여기 플라스틱 쫄대인데 얘를 막 비볐어, 여기다. 네. 비비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움직이니 여기? 머리카락 움직이는 거 보여? 여기. 네. 보여? 머리카락이 따라가지? 네. 왜 그래?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여기 보면. 네. 보여? 왜 그래? 이 서로 다른 물체를 서로 마찰을 시키면 여기 뭐가 생기는데 마찰전기, 즉 정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면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 마찰전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끌어당겨. 그래서 머리가 쭉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마찰전기 찾으라는 얘기야.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는다. 걸을 때 어떻게 되니? 치마가 마찰을 하면서 살과 마찰을 하면서 달라붙게 되는 거. 스웨터를 벗을 때 바지직 소리가 나는 거 마찬가지로 스웨터가 몸하고 아니면 머리털하고 어떻게 되니? 마찰하면서 마찰전기가 발생하겠다. 옷의 문질은 고무풍선이 옷에 달라붙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다 마찰을 시켰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자화석의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긴다. 여기에서의 5번 같은 경우는 뭐니? 자기력이야, 자기력. 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거지. 몇 번이라고 했어? 4번을 4번. 머리를 빗을 때. 빗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니? 빗하고 머리를 마찰을 시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찰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에다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댈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라고 합시다. 이 대전체를 어떠한 물체에 가까이 하게 되는 거야. 자, 가까이 되는 거지 접촉을 하지는 않았어. 가까이 하게 되면 물체에서 여기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 즉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전체와 먼 쪽, 요쪽이 되겠지. 요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플러스 전하가 유도된다. 요게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될 겁니다. 근데 수은아,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 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댔더니
이쪽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먼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돼?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이해돼? 안 되지. 이게 뭔 얘기야? 자, 그럼 다른 얘기면 이거야. 여기에 어떤 물체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여기에는 플러스로 대전체 이쪽 가까운 쪽은 얘랑 다른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이 먼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는 얘기야. 바꿔 말하면 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이해가 돼?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일단 이렇게 금방 그려놓은 것처럼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할게. 설명을 해줄 건데 먼저 도체와 부도체 얘기를 했네. 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물체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뭐가 있어? 원자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원자핵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전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도체라고 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 안에서 전자가 굉장히 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 은, 구리, 철 같은 금속들이 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는 뭐야? 전류가 잘 흐르는 아이들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뭐다? 도체야. 그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는 뭐야? 그 안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그걸 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부도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부도체. 도체가 아니란 얘기지.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얘기하고 같은 말로 절연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도체나 절연체 같은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아. 걔네는 왜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부도체. 대표적인 게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이지. 그러면 우리 막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맨손으로 하면 안 되지. 전류가 통하면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뭐야?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장갑 혹은 다른 고무 재질의 장갑을 낀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콘센트에 꽂아 있는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니?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 금속 위에 겉에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데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야. 왜? 이거 꽂다가 어떻게 돼? 여기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금속인데 여기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다고 하고 여기 꽂는다고 생각을 해봐. 콘센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감전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인 플라스틱 고무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거를 기억해 주라는 거야. 도체는 전자가 잘 이동을 하는 반면에 부도체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됐니? 이게 도체와 부도체야. 반도체가 있어. 들어봤지?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반도체는 뭔데? 반도체는 뭐야? 여기에 들어가는 애야.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가 되겠다. 즉 상황에 따라서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도체와 부도체 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도체는 나중에 또 통합과학 가서 배우게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도체와 무도체를 얘기를 했을 때 전자가 이동하는 걸 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는구나, 흐르지 않는구나 라는 개념을 배우게 됐는데,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금속이야, 얘 금속. 금속은 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간중간 이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주위에 뭐니? 전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지 맘대로 막 움직이고 있어. 어디 일렬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도 없어.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어.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금속은 도체이기 때문에 안에 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전자가 이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거야. 도체의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에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 즉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도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이야.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잘 봐봐. 이 플러스 원자핵이 움직이잖아. 사이에 전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들이 계속 있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놓을 거야. 자, 여기 봐봐.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렇게 쑥 갖다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아직 닿지는 않았어.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를,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마이너스가 오니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밀려나겠지. 청력에 의해서 밀려나니까 어느 쪽? 얘와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와는 멀리 떨어진 이쪽 부분으로 옮겨가겠지. 맞아? 그러면 원래 이쪽 부분, 지금 여기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플러스 이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을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하나의 플러스가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우니까 밀어나. 나 싫어. 전자 너 싫어. 전자들이 뭐야? 너 마이너스네? 나도 마이너스니까 싫어하고 다 이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어떻게 되니? 플러스만 남게 되겠지. 네. 근데 여기에 다 있진 않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더 많겠지. 그치? 자,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반대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운 이 물체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는 선생님 플러스 없습니까? 봐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플러스 다 뭐야? 원자 핵이야. 그러면 여기는 없냐라는 거지. 있지, 당연히.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저걸 생각을 하자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여긴 전자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뭐가 되겠다.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띄게 될 거고, 이쪽은 없어진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해야지. 여기 안 적어놨잖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 원자핵이 없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야? 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야. 알겠어? 플러스 쪽에도 전자가 있어요? 여기도 있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질문 잘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뭐 반대입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여긴 있긴 있어. 네. 다만 아까보다 이쪽으로 더 이동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플러스,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예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하가 뭘 띈다? 플러스를 띈다. 그 얘기는 뭐야? 전자가 요 플러스 원자 핵 전하량보다 작다라는 거야. 아예 없다가 아니라 작다. 네. 그거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전기 유도에 의한 대전 한번 보자.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대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금속구를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시키는 거야. 원래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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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야.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금속구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으로 되어 있는 애를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어? 얘가 싫어. 네. 너 싫어하고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대전체를 가까이 얘를 멀리 떨어뜨릴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를 띠겠어?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가 금속구가 될 거고, 여기는 전자들이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구가 될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어떻게 되니?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야. 네. 됐니? 이렇게 두 금속구를 다른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겠다. 이해되니? 네. 자, 이번에는 두 금속구를 같은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쪽 부분으로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할 거라고. 여기에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손을 여기 오른쪽 금속구에다 대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 손으로 다 빠져나오게 될 거야. 그럴 때 이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떼버리면 여기에는 뭐만 남아? 플러스 네. 전하. 여기도 플러스 전하. 즉 전자가 다 빠져나가니까 플러스로 전하가 이제 대전이 될 거고, 여기도 플러스로 대전이 되니까 서로 플러스네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금속구가 살짝 밀려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 자, 이렇게 두 금속구를 다른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 같은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위에서는 도체야. 네. 도체는 그 물체 안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부도체. 부도체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부도체는 전자가 물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부도체 안에 있는 고르게 분포해 있던 전자가 이 대전체 전기력 때문에 재배치가 돼서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야. 한쪽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자리를
비꾸는 정도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부도체에 가까이 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착착 이쪽으로 모든 전자들이 이동을 하지는 않아. 전자가 뭐야? 여기서는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쪽 가까운 쪽으로 어떻게 돼? 전자들이 약간 움직인 다시 재배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이 가니까 여기서 약간 멀어지지. 네. 여기는 플러스 대전체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약간 멀어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니? 전자들이 막 한쪽으로 밀려가고 한쪽으로 막 끌려오고 아니라 살짝 그 자리가 이 정도 움직여서 이렇게 쪼르륵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자들이 재배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전분극이라고 되어 있네. 유전분극. 자, 금속은 자유전자라고 해서 어떻게 되니? 전자들이 한쪽으로 다 밀려나가고 한쪽으로 다 이동이 되는 반면에 부도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자에 다 붙잡혀 있다고. 전자들이 막 움직이지 않고 붙잡혀 있는 그런, 여기는 원자에 구석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자가 다시 재배치가 되는 거야. 부도체에서는 이렇게 전자가 재배치되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수돗물을 살짝 틀어놓고 여기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놓게 되면 이 수돗물이 칼칼칼 나오지 않고 좀 가늘게 나올 때 이쪽으로 물줄기가 약간 휘어져서 흐르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전체와 요 수돗물 사이에 있는 이게 물분자네. 물분자 같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약간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네. 이게 이제 유전분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빗에 머리카락에 달라붙는 것도 부도체의 유전분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물이 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전분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됐니? 네. 다음으로 검전기로 가봅시다. 검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소리도 보여주려고 샀어. 이게 검전기인데, 검전기. 그러면 이게 검전기인데, 이러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됐는지 이 대전 여부를 알아보거나 대전체가 띄는 전하량을 알아보는 데 이용한 기구를 요 검전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위에 이런 식으로 금속판이 존재를 하고, 여기 금속 막대, 그리고 금속 막대 끝에 굉장히 얇은 금속 박이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머니 유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박이 굉장히 얇지. 지금 살짝 흔들려도 흔들릴 정도로 얇은 금속 박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하량이 큰 물체를 갑자기 갖다 대면 이 금속박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게 요 검전기인데, 여기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 물체가 전기적 성질이 띄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심지어는 얘는 내가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놓고 마이너스로 여기 검전기를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놓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인지 플러스로 대전됐는지 여부도 알 수가 있고, 대전된 양이 큰지 작은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이 검전기가 될 건데, 이게 원리가 되게 간단한
뭐냐면 검정기의 금속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전체를 가까이 댈 거야.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 어떠한 대전체를 가까이 된 물체에 가까운 곳에는 이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띠게 되고 먼 쪽은 대전체와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가 된다라고 했지. 그 원리를 이용한 게 검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에 뭐가 되어 있냐면 금속 박이 두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원래 되게 간단해. 여기 금속판, 절연체, 금속막대, 금속박, 그 다음에 유리병인데 이거를 선생님이 모식도를 그려. 이렇게 돼 있는 검정기의 구조에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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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라고 봅시다. 자, 검정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는 움직일 수 있니? 전자들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니? 전자들은 움직여. 이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될 거야.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여기 가까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여기 가까이 오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 얘 오면 싫지. 어디로 갈 거야? 여기 있던 애들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밀려갈 거라고. 이쪽으로.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얘가 싫으니까 여기로 올 거야. 그러면 원래 처음에 이만큼 금속박이 위치를 하고 있을 거야. 어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정도에 벌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들이 갑자기 이쪽에서 밀려와서 이쪽으로 많아졌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커지게 되겠지. 즉 마이너스가 아까 두 개 있었는데 갑자기 6개가 되고 6개가 되고 하면 밀어내는 청력이 강해지겠지. 그럼 청력의 힘이 강해지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좁게 붙어져 있던 이 금속박이 이 마이너스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니까 그 전기력의 힘이 커지니까 밀어내는 힘이 커져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맞아?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대전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니?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아. 이번에는 플러스로 된 대전체를 가까이 대보자라는 거야.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까이 되면 여기 금속판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겠니? 여기 밑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지.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어디로 가? 아, 너 플러스 너 좋아 하고서 어디로 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오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금속박에 있고 여기 금속막대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로 왔니? 여기 금속판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만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 금속박이 플러스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 내는 힘이 더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는 마이너스 대전체였고 지금 플러스 대전체였어. 뭐가 됐든 대전체가 여기 검전기에 가까이 되게 되면 뭐가 되니? 이러한 금속박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즉 대전체. 그러니까 대전체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검전기가 어떠한 물체가 대전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이게 이제 검정기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이고, 이번에는 괜히 지웠네? 여기에 대전체가 오는데 마이너스로 대전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대전체의 전하량이 약해. 네. 쉽게 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네. 자,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짜리의 대전체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얘가 두 개가 있던 전자가 아까 하나만 오게 되면 얘가 열로 이렇게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하나씩 늘어났으니까 이게 이렇게 살짝 벌어지겠지.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전하량이 큰 애가 올 거야. 네. 큰 애의 대전체가 가까이 되면 강력하지.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이쪽으로 밀려나겠지. 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벌어져?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금속박이 조금 벌어지느냐 많이 벌어지느냐를 통해서 이 대전체의 전하량이 크냐 작으냐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이해됐니? 자, 이런 식으로 검정기는 이 금속박에 벌어진다 혹은 많이 벌어진다 혹은 벌어지지 않는다에 따라서 대전체의 대전 유무, 그 다음에 대전체에 있는 그 전하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전하량은 단순히 크다 작다만 비교를 할 수가 있지, 그걸 뭐 세부적으로 이 전하량이 1, 2, 3, 4 그렇게 그런 척도를 나타낼 수는 없어. 그냥 단순히 조금 벌어졌느냐 많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조금 벌어지면 전하량이 작고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지면 전하량이 더 크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게 이 검정기가 되겠습니다. 네. 됐어? 네.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이야.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 자,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에 나타나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냐면, 대전된 고무풍선을 종이 조각 가까이 갖게 되면 종이 조각들이 이 고무풍선에 달라붙는다. 번개 있지? 네. 번개가 뭐니? 구름과 구름이 서로 부딪혀서 그 빛이 어디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심한 경우에 사람이 맞을 경우도 있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래서 나무가 그 번개에 맞아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어떠한 작년 여름에 그랬었어. 번개 낙뢰 맞아가지고 여기 건물 전체에 실외기가 돌아가는 그 실외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한여름에 네. 이틀 동안 에어컨을 못 틀은 적이 있었어. 네. 죽을 뻔했지. 수업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실외기가 고장이 나니까 우리 건물 전체 쓰는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결국에는 하루 쉬었어. 네. 땀이 이렇게 줄줄줄줄 막 나니까. 네. 그래서 부랴부랴 선풍기를 샀는데도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휴강을 하게 됐어. 그때 이제 낙뢰라고 해서 번개를 맞았다고 하더라고. 즉 번개도 마찬가지로 이 구름이 있으면 그 아랫부분에 정전기가 쌓이게 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땅에 있지. 네. 땅에 지표면에 전하가 유도가 되면 어느 순간 여기 모여있던 전자들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번개라고 보면 될 거야. 네. 여기 보면 먼지털이개 같은 경우 손을 문질러서 먼지털이개를 대전을 시켜주면 주변에 먼지들이 여기에 달라붙는 현상, 이것도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손에 먼지가 달라붙게 된다. 걸을 때마다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는 것들, 스웨터를 벗을 때 바삭바삭, 밤에 스웨터 벗으면 어떻게 돼? 불이 번쩍번쩍 빛나. 바삭바삭 튀기는 소리뿐만 아니라 불빛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이 자주
걸리는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니? 찌릿한 느낌이 든다. 혹은 즉 여기 문손잡이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구랑 만나서 악수하는데 정전기가 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빨을 닦는데 전에 학원에서 일할 때 그 과학학원이니까 뭐가 있었냐면 개수대가 있어. 실험을 하고 실험 도구들을 닦을 수 있는 그 싱크대가 있었는데 싱크대가 그 녹슬지 말라고 뭘로 되어 있니?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되어 있잖아. 철제로 되어 있잖아. 집에 주방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선생님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까 이빨도 닦았어. 이빨을 막 닦고서 거품을 이렇게 뱉는데 거품이 떨어져 가면서 정전기가 찌릿하면서 여기가 바삭하면서 여기가 전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샀어. 근데 효과는 미비하지만 그나마 심리적인 효과는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책받침을 문지르면 먼지가 잘 달라붙는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다?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막대 양 끝이 전환을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하니? 정전기 유도 현상 맞니? 정전기 유도 현상. 정전기 유도라고 하면 돼. 그냥 현상 안 붙여도 돼. 정전기 유도라고 해도 돼. 정전기 유도 해도 돼. 대전체를 물체에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대전체와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가 된다. 중성인 검전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의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된다. 맞아? 아니네.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이니까 플러스니까 여기 뭐니?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네. 금속박. 그치? 탐구 보면은 검전기에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지금 검전기가 있으니까 해볼 거야. 자, 방법은 간단해. 자, 먼저 검전기의 금속판에 손가락을 잠깐 대었다 떼래. 그 이유는 뭐야? 여기에 혹시 방전시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 놓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 놓고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여기 금속판에다가 가까이 할 거야. 그러면서 이 금속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습을 관찰하고 다음 멀리 떨어지면서 금속박의 모습을 관찰을 하겠다. 근데 유의점 뭐냐면 습할 때 날씨가 흐릴 경우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털가죽을 건조시킨 후 실험한다. 이게 건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 금속박이 벌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건조를 시켜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 금속박은 아까 봤다시피 굉장히 얇기 때문에 검전기를 조심히 다뤄야 돼. 금속박이 찢어지면은 더 이상 검전기로서의 작동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자. 자, 직접 실험을 해서 봤듯이 검전기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대니까 금속박이 벌어졌어. 그 얘기는 뭐냐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금속판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금속박에는 멀리 떨어진 금속박에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박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돼서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뗐어.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뜨렸더니 대전체를 치웠더니 금속박은 다시 오므라들게 된다. 즉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벌어졌던 게 대전체를 떨어뜨리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이 사라지게 됐어. 그러니까 금속박이 전하를 띠지 않게 되니까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고 확인 문제 1, 2, 3번 풀어봅시다. 네.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문질렀을 때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띄었어. 네. 그럼 대전열에 의해서 플라스틱 털가죽은 왼쪽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다. 네.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였을 때 금속박은 어떻게 됐니? 벌어졌어. 대전된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전자가 막대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이동한다? 맞아? 이거지. 대전체를 여기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잖아. 맞아?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대전된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전자가 막대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한대. 정전기 유도 맞네. 그치?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은 두 장의 금속박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지?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벌어지지.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았겠지. 맞니? 다음.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댔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금속판에 가까이 되면 여기에는 이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유도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지. 그러니까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